31번입니다. 명목이자율은 0%이며 그 이하로 하락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1%로 하락할 경우 실질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변화는 명목이자율, 인플레이션율, 실질이자율이 나오니까 이것은 피셔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피셔 방정식은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과 같다이고, 문제에서는 실질이자율의 변화를 묻고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이자율에 대해서 정리하면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이런 모양이 됩니다. 명목이자율은 0%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데, 파이가 원래 2%에서 1%로 1%포인트 하락했죠. 그러면 기존에는 기존을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면 최초의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이 0%이고 인플레이션율이 2%였죠. 그러면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1%로 바뀌면 명목이자율은 그대로고 인플레이션율이 1%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실질이자율이 상승했죠. 1% 포인트만큼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보기에서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죠? 여기 특별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질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총수요의 항목으로 투자가 제일 대표적이죠.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니까. 근데 이자율이 상승했죠. 그러면 투자가 하락하게 되겠죠. 투자가 하락하면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각국의 1인당 명목 GDP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를 나타낸다. 그래서 국가 A부터 E까지 5개의 국가의 1인당 명목 GDP, 달러로 표시한 1인당 명목 GDP와 역시 달러로 표시한 PPP,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서는 각국의 물가 수준에 대한 비교, 그리고 구매력이 나와 있죠. 물가가 있으면 물가의 역수, 즉 P분의 1은 이것은 이제 구매력을 나타내죠. 화폐 1원을 물건값으로 나눈 것이니까 화폐 1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구매력을 나타내고, P는 여러 재화의 가격을 평균한 집합적인 개념이죠. 자, 먼저 기호들을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가를 P라고 하고, 실질소득은 스몰 y, 인구수는 n, 시장 환율은 그냥 2, PPP 환율은 2에 P를 붙였습니다. 이 표에서 왼쪽에 1인당 명목 GDP, 달러로 나타낸 1인당 명목 GDP를 이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먼저 명목 GDP가 물가 곱하기 실질소득이죠. 그래서 P 곱하기 스몰 y가 되고, 이것을 인구수 n으로 나눠준 것이 1인당 명목 GDP인데 US 달러로 바꿔줘야 되니까 시장 환율 2로 나눠줘야 이것이 달러로 표현된 1인당 명목 GDP가 되고요. 그 다음 PPP 기준인데, PPP 기준 1인당 GDP는 역시 명목 GDP 물가 P 곱하기 Y를 인구수로 나눠주는데, 이렇게 구한 1인당 명목 GDP를 PPP 환율로 나눠준 것이 바로 PPP 기준 1인당 GDP가 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을 소거하기 위해서 1인당 명목 GDP를 PPP 기준 1인당 GDP로 나눠주면, 정리하면 PPP 환율 나누기 시장 환율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대 물가 수준, 그래서 하나의 지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준 것에다가 100을 곱해야 지수화가 되죠. 그래서 PPP 환율 나누기 시장 환율 곱하기 100이라는 상대 물가 수준이 나옵니다. 이 PPP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구매력 평가 환율 2P 곱하기 해외의 물가 P스타 이것이 국내 물가와 같다. 장기적인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을 환율만 남기고 넘기면 국내 물가 나누기 해외 물가가 되죠. 그래서 국내 물가가 해외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아까 우리가 물가의 역수가 구매력이라고 그랬죠. 국내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니까 환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한 것이 PPP 환율이고, 그런데 시장 환율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PPP 환율과 시장 환율의 두 가지 큰 차이점을 기술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구매력 평가 환율은 국가 간 물가 수준만 반영하지만 시장 환율은 국가 간 물가 수준, 금리 및 자본 흐름 등 다른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구매력 평가 환율은 어떤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바스킷 구성을 재화 서비스를 하나의 바구니로 구성을 해서 그것의 국가 간 물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환율이 되고요. 그런데 시장 환율은 말 그대로 현재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국가 간 물가 수준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본의 흐름 요인을 많이 봤죠.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은 시장 환율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상대 가격만 반영합니다. 즉, 시장 환율은 국가 간 교역에 의한 재화 서비스의 이동, 그리고 이 자본의 흐름 두 가지 이상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만, 특히 이 국가 간 물가 수준만 봐도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상대 가격만 반영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비교역제라던가 국제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 특히 서비스의 상대 가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PPP 환율은 교역제뿐만이 아니라 비교역제까지 포함해서 어떤 특정 바스킷을 구성해서 그 각 국의 물가를 계산을 해서 그것과의 비율로 환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 가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 구성을 시장 환율보다는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PPP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비율에 100을 곱한 이 상대 물가 수준이 어떤 수치가 나올 텐데,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 물가 수준이 이렇게 계산했더니 100보다 크게 나온다. 그 이야기는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 물가 수준의 분자에 PPP 환율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상대 물가 수준이 100보다 크다는 것은 PPP 환율에서 이 국내 물가 P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대외 실질 구매력이 굉장히 과대평가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의 역수가 구매력이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 실질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고, 그것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상대 물가 수준이 100보다 작다는 것은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외 실질 구매력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상대 물가 수준을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가부터 라까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이 상대 물가 수준을 구했습니다.
1인당 명목 GDP를 PBP 기준 1인당 GDP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A국의 물가 수준이 가장 높다. 이 상대 물가 수준이 클수록 물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D국이죠. 그런데 A국이라고 했으니까 가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것은 D국이 되고, B국의 물가 수준은 D국과 같다. 물가 수준이 같으려면 이 값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B와 D는 D가 더 크죠. 그래서 D가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고 B는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낮은 나라니까 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C국의 물가 수준은 미국과 같다. 지금 상대 물가 수준이 100이 나오죠. 100이 나온다는 얘기는 PPP 환율 나누기 시장 환율이 1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1이면 EP와 2가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EP는 미국의 물가분의 이 C국의 물가죠. 그런데 이것이 1이 된다는 거랑 같은 거니까 미국의 물가와 C국의 물가는 같게 되죠. 그래서 다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E국의 구매력은 C국의 2배이다. 지금 이 상대 물가 수준을 보면 C국의 물가 수준이 E국의 물가 수준의 2배, 즉 반대로 얘기하면 E국의 물가 수준이 C국의 물가 수준의 2분의 1이란 얘기인데, 물가 수준이 2분의 1이란 이야기는 구매력이 2배라는 것이죠. 이 물가 수준과 구매력은 반비례하니까요. 그래서 라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다 라를 가리키고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